네, 여러분. 오늘 하락이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코스닥이 마이너스 5%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마이너스 7, 그리고 좀 모멘텀이 약한, 호가가 약한 주식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들만 좀 이렇게 빠지면 버텨주거나 하지, 이게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10 이렇게 빠지니까 한 이틀 만에 그냥 마이너스 한 15%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께서는 이러한 하락을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오늘 좀 뼈가 아프셨을 거예요.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분석한 영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가능하면 오전에 좀 반등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오전장에 이제 악재를 다 받아서 이제 오전에 실제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하든 또 미국의 증시가 뭐 하락을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반영을 합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오전에 반영하고 오후에는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전장이 이렇게 잠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확 꺾여서 30분 이후로 투매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자,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쏟아내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쏟아내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누군가 시장가로 막 던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의 그 심리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맞고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속도로 빠지게 되면 개별 종목들도 다 폭락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좀 예상을 해봤죠. 왜냐면 투매가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5라는 수치가 사실은 예상 범위로 넘게 이제 투매로 쏟아졌는데, 일단 롱바디 음봉으로 투매가 저기 오전장에 반등을 못 주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좀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게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저기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는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선물 차트거든요. 이 친구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한 0.3, 0.6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될 때쯤에 마이너스 0.56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물 차트가 마이너스 0.56 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위협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뭐 크게 줄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가 3% 빠지고 코스닥이 5% 빠졌는데 이게 빠질 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점이 뭐냐면 장중에 이 환율 차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스피가 빠지면서 같이 동시에 연동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던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방어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증시 현황도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증시도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죠. 우리나라랑 뭐 비교해 보면 얘네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어요. 각도가 좋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 비하면은 얘네는 굉장히 방어를 잘한 거죠. 그리고 우리랑 같이 빠따를 맞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 굉장히 맛이 가버린 거죠. 지금 나라 자체가,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졌어요. 니케이가.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방어해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상태가 더 안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6%가 빠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3%, 코스피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게 왜 이렇게 빠졌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투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매가 나올 것 같다. 왜냐면 분위기 자체 조성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뭐 파월이 어쩌고 뭐 언론에서 경제가 어쩌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에 지금 지배가 된 거고, 심리 상태가, 주식은 다 심리거든요. 이 공포가 지배가 되면서 오전장에 반등을 못 주고 시장이 투매가 누가 먼저 던지니까 따라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요, 원리라는 게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있잖아요. 오를 때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아직 반영을 안 했음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그 기대감만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매수세라는 게 보통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주식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예요, 수치적으로는. 근데 앞으로 더
밝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회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벗어난 묻지마 매수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고 더 오를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매수 버튼을 눌러서 계속 사자 열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이 투자에서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심리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차트가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열이 되면 이제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블이 꺼지는 순간에 낙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버블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많은 돈들을 풀어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의 가치나 매출이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매우 나아졌다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좋아졌다. 과거의 코스닥 종목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섹터에서 선방을 해주면서 기술을 가져오면서 코스닥 150에 속한 실제로 전기차 회사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바이오 종목들도 과거엔 돈을 잘 못 벌었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매출을 잘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전과 분명히 좀 다른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열로 볼 수는 있지만 버블 단계로 뭐 심하게 평가될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이 낙하 속도가 이렇게 빠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제 상승했을 때는 분위기를 딱 잡고 막 가자가자를 했지만 이제는 하락할 때 어떻습니까? 안 돼, 안 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안 돼. 경제가 침체돼. 위험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을 보지 않고 오로지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도를 누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회사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어쨌든 세력이 안 쏘고 있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이 공포가 지속되리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의 가치보다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의 가치보다. 저는 이제 매출적인 측면으로, 기업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물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냐면 정부는 그럼 바보입니까?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통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잘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아이슬란드인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굉장히 투자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직업을 다 내팽겨치고 GDP 규모도 작은 나라가 주식으로 엄청나게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버블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 빼고 다 금융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엄청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석하기로는 저 나라가 회복되려면 수천 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크게 안 지나서 나라를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의해서 이 변수는 얼마든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꼭 안 될 거라는 이야기보다 모른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현재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치들이 뭐 좀 이렇게 잘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금리를 아무래도 올리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방어가 되면서 기업 실적이 옆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말 그 자체가요, 사실은 고용도 잘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자도 많고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번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요 695포인트잖아요. 이전에 2015년도 16년도에 있었던 가격, 그리고 2018년도 정도에 머물렀던 가격, 그리고 더 과거에는 2005년도 6년도 이때 있었던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업이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지금 17년 전이나 또는 뭐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이때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이게 타당한 건 아니죠,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럼 저때의 수준으로 기업들이 돌아갔다는 건데 그거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죠. 자, 그럼 실제로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코스닥 150 기업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매출을 한번 같이 봐보죠. 연간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얘는 코스닥 150의 수준을 뛰어넘었죠. 네, LNF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얘도 매출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바이오 회사니까 패스, 카카오 게임즈도 여기에 상장했어요. 펄어비스도 여기에 있고요. 매출이 장난 아니죠. 이런 회사가 없었죠, 과거에는. 코스닥 기업 중에. 에코프로도 말할 것도 없고,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바이오 회사 패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것도 자동차 전기차 회사죠. 자, 리노공업, 오스템 임플란트, CJ ENM.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지금 15개 기업을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자리 있잖아요. 692포인트. 이게 과거로 돌아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까?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했다라기보다 대외적인 악재로 공포감에 휩싸여서 이 가치가 오히려 그 공포로 인한 매도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막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보다 더 오르는 것처럼 매도도 똑같아요. 너무 공포가 일어나고 겁을 먹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장도 꺾이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5% 하락하는 게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한국 시장만 조금 더 강한 조정을 많이 받았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일본보다 나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가 반영해서 좀 오버해서 뺐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황 분위기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쫄아서 던졌다. 그래서 증시가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도망치고 막 그런 거죠.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예, 아무튼 그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짚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면서 수치와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코스닥 가격이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왜 조성이 됐는지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경기 침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거기에 이제 딱 꽂혀갖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꽂혀서 아 진짜 안 좋구나 지금 경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대부분 어지간해서 언론에서는 그 공포 심리를 잘 조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포 심리를 조장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증시 관리를 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 근데 공정한 거래가 되기를 조금 이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제가 없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입장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가진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러면 그 산업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하셔서 확신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좋은 회사를 투자하려고 한다면요, 우리 경기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물론 세력주는 여기에 해당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우량주를 좀 가지고 가고 뭐 실적을 보는 회사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이클이라는 게 또 시장이 존재를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이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 3년 정도는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력이 가장 쓰는 정말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끌기예요. 어차피 시간을 끌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그렇게 시장에 오래 묶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력의 기술인 시간 끌기를 여러분이 되려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식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좋은 회사를 여러분이 발굴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열돼서 사람들이 많이 샀을 그런 대시세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피하면 됩니다. 이 분위기라는 건 좀 무섭거든요. 지금 투매가 나왔고 이제 이 분위기가 연속성을 가질지 이제 그거는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냐면 세력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투매를 유도하면 내일 오전에도 개파락하면서 툭 치면서 시장가로 뭔가 밀어내는 그림과 액션에 취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력들이 야 이제 됐다 하면서 잽싸게 양봉으로 마감하면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개입이 언제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많이 밀었기 때문에 얘네가 개입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주요 섹터가 없거든요. 섹터라는 건 이제 상승을 시킬 만한 중요한 주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전 봐요. 그럼 걔가 바이오든 게임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전기차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자 열풍 있죠. 그래서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팔자 열풍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에 도달했다. 692포인트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매출이 없으면 제가 이거 인정해요. 매출이 이전과 같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정말 대형 회사들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뭐 개판치긴 하고 있지만 그런 무량하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시장에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690포인트라는 이 수치는 좀 과하게 뺀 수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랜 경험상 이렇게 과하게 뺀다 할지라도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결국 방어해주면 또 다시 회복해주고 다시 또 테마나 섹터나 또 이제 순환이 돼서 올라가는 게 주식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신 거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점이고 싸질 때 추가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